大家好. 各位同学们,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 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정 선생님께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정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네, 저는 노란색 좋아해요. 我喜欢黄色. 네, 정 선생님은 노란색을 좋아하시는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색깔에 관한 표현을 익혀봅니다. 두 번째로 발음이 2개 이상 되는 것, 다음자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사의 쓰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니다. 네, 그럼 본문의 내용을 화면과 함께 보실까요? 你想买什么衣服?请给我看看那种衣服。这种颜色好不好?我不喜欢黄的，有没有红的？有啊。这件怎么样?颜色太深了，有浅一点的吗？有。这件你满意吧?好，多少钱200。这真的给您少算了。 네, 잘 보셨습니까? 색에 관한 표현과 그리고 상점에서 옷을 사는 그런 표현이 함께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요, 본문 내용을 한 줄 한 줄씩 살펴보죠. 您想买什么衣服?您想买什么衣服?닌 하면은 당신, 너라는 니라는 말을 존칭어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옷을 사고 싶으신가요? 라고 존칭으로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请给我看看那种衣服. 请 하면은 뭐뭐 주세요 라는 뜻이죠. 给我看看,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무엇을? 那种衣服, 저 옷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这种颜色好不好?这种颜色, 이러한 종류의 색,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러한 종류의 색이, 이 색은 好不好? 어떠세요? 好不好? 그래서 好吗? 라고 말을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해서 의문문을 만들었죠. 好不好?我不喜欢黄的,有没有红的?我不喜欢,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黄的, 노란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有没有红的? 빨간 색깔의 옷이 있나요? 有啊. 这件怎么样? 有啊. 있어요. 这件怎么样? 이건 어떠세요? 怎么样 하면 어떠냐라는 뜻이죠. 颜色太深了,有浅一点的吗?颜色太深了. 네, 색이 너무 深, 너무 짙네요. 너무 짙어요. 有浅一点的吗?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요? 좀 옅은 색이 있습니까? 有,有. 这件你满意吧?这件你满意吧?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떠세요? 만족하시죠? 好,多少钱?好, 네, 좋아요. 多少钱? 얼마예요? 200. 这真的给您少算了. 200 하게 되면 200원이라는 뜻이죠. 중국은 우리나라와 화폐 단위가 달라서요. 200원이라고 해도 액수가 우리나라 200원과는 다르죠. 200원입니다. 这真的给您少算了. 정말 싸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서요. 본문과 관련된 어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자골섭자란 말이 나오는데 少라고 있죠. 원래 少 삼성인데 즉 뜻은 적다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少, 多, 少, 많다, 少, 적다 합해서 많고 적음은 뜻이 뭡니까?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多, 少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少량 하면 少량 하게 되면 적은 양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少数 하게 되면 적은 수, 소수가 되겠죠. 이때는 발음이 전부 다 少. 또 밑에 있는 볼까요? 你看错了. 당신 잘못 봤어요. 少一块钱.
이런이 모자르는군요. 이때도 적다가 이런 적군요. 모자란다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발음은 전부 다 샤오 적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 보시면 명사를 쓰일 경우에는 자, 예문을 보실까요? 명사를 쓰일 경우에는 발음이 삼성에서 샤오 사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소녀란 말 있죠. 자, 소녀 명사죠. 그때는 발음이 샤오니 하지 않고 샤오니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명사이죠. 그때는 칭샤오니엔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녀노소란 말도 역시 명사이니까 사성으로 난유, 라오샤오, 라오샤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이렇듯이 한 글자의 발음이 성조가 2개 이상 되는 걸 갖다 우리가 다음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는 말을 말씀드리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발음 문제 참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이외에 다음자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볼까요? 맨 처음에 의사일 때는 발음이 따이프라고 읽어집니다. 따이프. 그런데 의사일 때만 빼고 나머지 크다라고 표현할 때는 전부 다 따라고 읽어지죠. 그래서 따小 크기가 되겠죠. 즉 의사일 때만큼은 따이프라고 읽고 크다 할 때는 따라고 우리가 읽어집니다. 이 2개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리킬 교자 찌아오. 자, 동사를 쓰일 경우에는 일성어로 찌아오라고 읽어집니다. 그런데 명사를 쓰일 경우에는 사성어로 찌아오라고 읽어지죠. 그래서 교실 같은 건 명사이니까 찌아오시라고 읽어지죠. 그 다음에 잠자다란 말도 쉬이자오라고 표현하는데 요 찌아오란 말이 잠자다란 말이 아니고 다른 뜻, 즉 뭐 느끼다, 여기다, 뭐 이해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쥐에더라고 읽어집니다. 그래서 쉬이자오, 쥐에더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병행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이는 우리가 부사로서 아직, 뭐 더 이런 말인데 동사를 쓰일 경우에는 뜻이 돌려주다, 반납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를 읽지 않고 호안이라고 읽어집니다. 그래서 또 보호로 같이 쓰여가지고 호안게, 누구누구에게 돌려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네, 계속 나오는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음자가 우리가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또우는 모두란 뜻이죠. 부사, 우리 모두, 우와만 또우 할 때 많이 쓰였죠? 또우, 모두인데 이것이 명사를 쓰여가지고 도시라든가 수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또우가 아니고 뚜라고 합니다. 그래서 뚜시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부사일 경우는 또우, 명사일 경우는 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비엔이라는 말 나왔죠. 편리하다는 말인데, 편안하다, 편리하다 이 말인데, 이 말은 편리하다 할 때는 방비엔으로 읽지만 값이 싸다 혹은 뭐 좀 이렇게 좀 편안하다 할 때는 피엔으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는 비엔이고 값싸다 할 때는 피엔이 이렇게 피엔으로 읽어집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나왔군요. 은행 발음은 인항, 좀 비슷하죠. 인항인데 요 은행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자가 다른 말로 쓰일 경우에는 전부 다 싱으로 읽어집니다. 그래서 싱마 됩니까? 뭐 행이나 때 싱련 지금처럼 가능합니까? 됩니까? 할 때는 싱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싱으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은행할 때는 인항,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능합니까? 됩니까? 할 때는 싱이라고 읽어지죠. 마지막으로 음악이란 말을 읽어볼까요? 음악은 인위에라고 읽어주는데 이 악자가 즐거울라고 쓰일 경우에는 콰일러라고 해서 콰일러라고 읽어집니다. 그래서 음악은 인위에, 그 다음에 쾌락, 즐겁다 할 때는 콰일러라고 읽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나올 만한 다음자를 다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양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사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양사를 간단하게 가장 많이 나오는 2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 처음에는 찌엔이라는 양사가 나왔습니다. 찌엔은요, 어떤 사건이나 뭐 일 혹은 옷 혹은 선물 이런 데 쓰이죠. 그래서 이지엔시 하게 되면은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이고요. 이지엔 이후 하게 되면 옷 한 벌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지엔 리우 그럼 선물 한 가지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종이라는 양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종 빙 하면은 어떤 한 종류의 병이라는 뜻이 되고요. 질병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종思想하게 되면 어떤 한 종류의 사상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젠 하게 되면은 일이나 옷, 선물 이런 것들에 쓰이고요. 종 하게 되면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그럴 때 쓰이는 양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 잘 살펴봤죠? 자, 다음 자와 양사를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화면과 함께 보시죠. 你想买什么衣服？请给我看看那种衣服。这种颜色好不好？我不喜欢黄的，有没有红的？有啊。这件怎么样？颜色太深了，有浅一点的吗？有。这件你满意吧？好，多少钱200。这真的给您少算了。 네, 본문 내용을 잘 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테마법입니다. 네, 오늘 테마법 시간에는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장 쉬운 서술문 뒤에, 평서문 뒤에 말을 붙이는 용법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문장 뒤에다가 말을 붙임으로써 그 서술문이 의문문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의 문장을 한번 보시면 你是老师吗?你是老师吗? 당신은 선생님이세요? 너 선생님이니?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말을 빼고 你是老师 하면 너는 선생님이다 라는 주어와 동사가 갖춰진 완벽한 문장이죠. 이 서술문에다가 마만 붙이면 의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你是老师吗? 하게 되면 당신 선생님이세요? 라는 표현이 되죠. 다음 보실까요? 这本书好吗?这本书好吗? 이 책은 좋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자, 말을 빼고 한번 볼까요? 这本书好, 이 책은 좋다 라는 완벽한 서술문이죠. 그 뒤에다 말을 붙임으로 해서 의문문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책은 좋습니까? 这本书好吗? 다음은요. 동사나 형용사를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사용함으로써 정반 의문문을 만들어서 말을 쓰지 않고도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예문을 한번 보면은 你是不是老师? 네, 아까도 나왔던 의문문이죠. 你是老师吗? 이 문장에서 말을 빼고요. 동사의 是를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했습니다. 是不是 하게 해서요. 你是不是老师? 너 선생님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것도 의문문이 되죠. 다음 문장 보세요. 你是老师不是?你是老师不是? 당신 너 선생님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동사의 긍정과 부정을 띄어내는데요. 이렇게 꼭 붙이지 않고 띄어서 그 사이에 어떠한 다른 성분이 들어가도 문장은 성립되죠. 다음 보면 这本书好不好?这本书好吗? 여기에서 말을 빼고요. 这本书好 라는 문장에서 이 好 라는 형용사 수러를요. 긍정과 부정으로 나란히 했습니다. 好不好?这本书好不好? 이 책은 좋아, 나빠? 이렇게 물어보죠. 네, 다음은요. 가장 또 일반적인 하나의 방법인데요. 의문사를 이용한 방법이죠. 자, 의문문은 의문사가 들어가면 의문문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你是谁?你是谁? 너 누구야? 라는 표현이죠. 谁라고 하면 누구라는 의문사죠. 그래서 你是谁? 너 누구야? 누구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这是什么?这是什么?이것은 是什么?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什么?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쓰였습니다. 他是哪国人?他是哪国人? 그 남자는 哪国 어느 나라, 人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나 하게 되면 어느 것이라는 표현이 되어서 의문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은 家在哪儿?家在哪儿?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 어디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에서 얼화가 붙어서 장소가 됐죠. 家在哪儿?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의문문입니다. 네, 다음 这个多少钱?这个多少钱?
이것은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多少 많다, 적다가 함께 나와서요. 얼마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얼만큼, 얼마나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这多少钱, 这个多少钱 하게 되면 이것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이 되죠. 네, 这个字怎么念?这个字怎么念? 이 글자는 怎么 어떻게 읽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怎么 하게 되면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요. 긍정을 예상한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의문문이죠. 그래서 빠 하게 되면은 명령도 있고요. 추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죠. 하지만 의문문으로 만들 때 어떤 말이 나오고 빠 하게 되면은 뭐뭐 맞죠? 뭐뭐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你有钱吧?你有钱吧? 하면은 你有钱 하게 되면 너는 돈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추측을 나타내는 바가 들어감으로써 너 돈 있지? 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하면서 물어보는 문장이 됩니다. 네, 다음은요. 그래서 마가 있는 의문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你有钱吗?你有钱吗? 하게 되면 너 돈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몰라서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你有钱吧? 하면은 너 돈 있지? 라고 추측을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약간 다르죠? 자, 다음은요. 너라는 의문조사에 대해서 너라는 의문조사를 쓴 의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벼운 질문, 약간 질문의 그 어떠한 뭐랄까요? 무게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경우는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의문문에서 문장 맨 끝에 쓰여서 의문의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这是什么呢?这是什么 해도 되죠. 왜냐하면 什么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这是什么呢? 해서 의문의 약간 느낌을 좀 더 가볍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他呢? 他呢?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라는 생략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너는요. 생략 의문문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가지고 대답을 하고 또 너는 이라고 물을 때 생략 의문문 많이 배웠죠? 니, 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타, 너, 그 사람은 이라는 생략 의문문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슈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무엇 아니면 무엇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你去还是不去? 너 갈 거야 아니면 안 갈 거야? 너 가 안 가? 물어볼 때 你去还是不去?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문을 보면 你是人还是鬼?你是人 너는 사람이야 아니면 还是鬼 귀신이야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너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런 还是둘 중에 선택을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문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죠? 평서문 뒤에다가 말을 붙이는 거, 그 다음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하는 정반형 의문문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의문사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의문문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추측을 나타내면서 추측을 하면서 물어보는 의문문이 있었고 또 의문의 느낌을 좀 가볍게 해주는 너, 의문조사 너를 사용한 의문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엔 还是를 사용한 선택 의문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태까지 6개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잘 한번 이해해서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중국에는요, 같은 글자라도 발음이 다르고 그 발음마다 뜻이 다 다르다고 배웠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네, 그 학생의 질문을 들어보면 마치 중국어가 매 한자마다 다 발음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착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어는 한 글자에 한 음절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언어가 발달되다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자막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자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본문을 이제 공부하면서 봤던 것인데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은 아마 공부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이 큰 대자는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의사일 때는 따이프라고 읽어서 따이 이렇게 따이라고 읽고요. 진짜 순수하게 크다 할 때는
따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할 때만큼은 따이후, 나머지는 전부 다 따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찌아오는 가르치다인데 이거 역시 동사일 경우에는 찌아오 일성을 읽어주고 명사일 경우에만 사성으로 찌아오라 읽어줍니다. 그래서 교시 같은 명사일 경우에는 찌아오시라고 읽어주죠. 그 다음에 잠자다란 말 수이찌아오, 이 찌아오란 말은 잠잘 때에는 수이찌아오를 읽어주지만 느끼다일 때에는 쥐에더라고 해서 쥐에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수이찌아오하고 쥐에더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 부사일 경우 하이, 아직도, 또한, 그리고 더욱 이런 말이죠. 이때는 하이라고 읽어주지만 동사를 쓰일 경우, 돌려주다 할 경우에는 환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환게, 누구누구에게 돌려주다라는 뜻이죠. 다음 장 보실까요? 네, 모두이란 말 할 때는 우리가 배운 바대로 또우라고 읽어주죠. 그런데 수도 혹은 도시라고 하는 명사가 쓰일 때는 또우라 안 읽어주고 그냥 뚜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도시 할 경우는 뚜시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편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비엔이라고 읽어주는데 이 비엔자가 이번에는 값싸다라고 쓰일 경우에는 피를 읽어서 피엔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방비엔, 편리하다이지만 값싸될 때는 피엔이라고 읽어집니다. 그 다음에 은행할 때 한자 같이 쓰는 은행인데 중국말로 인항하고 읽어집니다. 그러나 인항,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행자는 다 싱이라고 읽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싱만은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 뜻으로 쓰이는데 싱이라고 읽어주죠. 마지막으로 음악은 우리가 인위에라고 읽어주는데 즐겁다 할 때는 위에라고 안 읽어주고 러, 그래서 콰이,러, 즐겁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인위이지만 즐겁다, 기쁘다 할 때는 콰이,러라고 읽어집니다. 이상으로 배운 우리 다음 자말을 알아두시면 우리 학습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도 수능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문제 보실까요? 네, 1번부터 2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문을 보면요. 这件衣服多少钱? 이 옷이 얼마예요? 이 옷은 얼마죠? 140, 140원입니다. 120, 120원이요. 怎么样? 어떠세요? 我们这是不二价的. 자, 아래에 단어가 나와 있죠? 不二价 하면은 정찰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 가게는 여기는요, 정찰제예요. 정찰 가격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실까요? 괄호한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지 다시 보시죠. 이 옷이 얼마요? 물어보고 140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120원이요? 라고 했네요. 자, 가격을 흥정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는 사람은. 그렇죠. 3번에 타이 꼬일러. 너무 비싸네요. 120원으로 하죠. 이런 말이었죠. 자, 그럼 문제 2번을 보시죠. 니은의 怎么样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모두 고른다면 했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요. 타이 꼬일러 너무 비싸요. 120원으로 해주세요. 怎么样? 어떠세요? 라고 의향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요. 자, 1번 보면 싱부싱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봤죠. 2번 好不好?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是不是? 맞나요 아닌가요? 4번 对不对? 맞아요 틀려요? 5번 可不可? 이거는 말을 하다가 만 거죠. 可不可以? 까지 나와 있어야지 정확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돼요 안 돼요? 라는 말을 고르자면 1번 行不行? 하고 2번 好不好? 라고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3번을 제가 맡아서 해보겠습니다. 3번 보실까요? 네, 미주친 부분을 우리말로 바르게 옮긴 것은 하는 문제이군요. 자, 본문 보실까요? 자, 첫 번째, 这张画真美. 이 그림은 정말 아름답군요. 是吗? 그래요? 刚买的. 방금 산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방금 산 겁니다. 你的房间又干净又漂亮. 이렇게 되어 있군요. 당신의 방은요, 又干净又漂亮. 자, 지난 시간에 요란 말 배웠죠? 뭐뭐 하면서 뭐뭐하다. 깨끗하면서도 아주 예쁘군요. 今天谁来呀?
今天谁来야 이렇게 됐죠. 오늘 누가 오니? 오늘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이 没有人来. 자, 누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다만 新年快到了. 네, 새해가 곧 도착합니다. 새해가 곧 옵니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콰하고 러는 뭐뭇이 어떤 현상이 곧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그런 미래 임박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 오진 않지만은 새해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실까요? 자, 여기서 신년 콰이 따라 곧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자, 가장 가까운 표현이 어떤 것이죠? 네, 바로 이제 곧 새해이다. 몇 번이죠? 예, 1번이죠. 이제 곧 새해가 됩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미래가 다가올 때 미래 표현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자막을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 표현으로 딱 네 가지가 있는데 콰이 뭐뭐러, 곧 뭐뭐려고 하다. 지금 요 나온 네 마디는 다 똑같은 마디입니다. 콰이 뭐뭐러 혹은 콰이 야오 뭐뭐러, 그 다음에 야오 러, 그 다음에 지우 야오 뭐뭐러.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곧 다가옴을 의미하는 미래 임박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거를 정리하는 단계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의문문 만드는 방법 6가지를 배웠죠. 자, 화면을 보실까요? 네, 의문문 만들기 6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말을 하는 의문문,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하는 정반 의문문, 세 번째, 의문사를 넣는 의문문이 있었고요. 또 네 번째로는요, 추측을 하는 바를 사용한 의문문이 있었고, 또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의문문에서 의문의 느낌을 가볍게 하는 너를 사용한 의문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선택 의문문이 있었죠. 네, 다음에는 다음자 공부죠. 다음자 공부를 두 번씩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하지 않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다음 보실까요? 네, 역시 요 지금 한 8가지 되는데 요 8가지만 잘 공부하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래 임박태 간단하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뭐 하려고 하다, 곧 뭐뭐 하려고 하다. 다 4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금주의 표현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부지엔 부산, 올 때까지 기다리게야 라는 표현이죠. 부지엔 부산. 네, 저희 두 사람도 여러분과 약속을 했죠. 다음 시간까지 TV 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우리가 만날 때까지 다시 한번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엔 부산. 부지엔 부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